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7일 목요일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훌륭한 댓글, 의미 있는 댓글 올려주신 버들피리님, 향기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의미 있는 댓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댓글, 의미 있는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효능감 최고, 주가 7천 돌파, 자살률 감소, 이런 주제로 간단히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 또 기가 차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한동훈 부산 북구 갑에 국회의원 보궐에 출마한 한동훈이가 그 후원 회장으로 정형근 전 의원을 후원 회장으로 하기로 했답니다. 정형근이가 한동훈의 후원 회장이 되었다. 정형근 이분 뭐 좀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정형근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부산 사람인데, 부산 출신인데, 부산 북구에서 그 옛날에 그 신한국당, 그 국힘의 전신, 신한국당을 국회의원으로 나가고 3선한 사람입니다. 내리. 그전에는, 국회의원 전에는 뭘 했느냐. 원래는 이 사람이 국회의원 전에는 검사의 검사, 이 사람들. 검사는 검사끼리 논해보니까. 검사의 검사, 이 사람들. 주로 공안 쪽에서 근무한.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때, 그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 때 어떤 하수인,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공안검사로서. 그러니까 1983년 그 안전기획부, 지금의 국정원, 안기부에 파견돼갖고, 검사로서 파견돼갖고, 주로 안기부, 대공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했어요. 그리고 안기부 1차장까지 지냈고, 그걸 끝으로 국회에 진출했고, 신한국당으로. 1996년 신한국당이 공천을 받아갖고, 부산 북구에서 내리 3선했다. 3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진짜 악랄한 사람입니다. 독재 정권의 하순이었죠. 그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 탄압하고 그런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 때입니까? 국회의원 때는, 신한국당 국회의원 때는 그 야당 총재, 그 당시 김대중 총재를 저격한 사람, 저격수입니다. 김대중 총재 저격수예요. 전문용어로 김대중 총재를 저격하는 인간이에요. 빨갱이 나서면서, 색깔론을 제기하면서 그런 인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뭐, 이제 국회의원은 끝난 거죠. 못했죠. 3선하다 끝났는데 국회의원은 공천을 못 받았죠. 나이 많죠, 이 사람. 나이 상당히 많죠. 70 훨씬 넘었을 겁니다, 이 사람. 어느 때 정형입니까? 어느 때 정형입니까? 전두환 군사 독재 때 날리던 정형입니다. 공안검사로서. 그러고 국회의원도 그만두고, 뭐, 최근에는 그 뉴라이트, 정치,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그대로 뉴라이트 의장을 역임했답니다. 이런 자가 한동훈 후원 회장이 됐습니다. 역시 유유상종입니다. 끼리끼리 노네요. 이런 악랄한 독재 정권의 하수인을 후원 회장으로 임명한 인간이 한동훈입니다. 검사는 같은 검사, 정치 검사죠. 따지면 이 사람들. 한동훈이도 정치 검사 출신이고, 정영의도 사실상 정치 검사 출신이니까 끼리끼리 노네. 한번 두고 봅시다. 그 다음에 뉴스가 뭐냐면은, 김관영 전북지사, 그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관영 전북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답니다. 전북지사 선거에. 결국, 일종의 불복인데, 사실상 이 사람은 제명됐어요. 그 공천 이제 컷오프 된 거지. 그 민주당 그 경선에 참여도 못 한 거지. 잘려갖고, 제명돼갖고. 그런데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답니다. 오늘 선언했어요.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그 출마 의견이 뭐냐면은,
민주당의 어떤 선택을 나는 받지 않겠다. 오로지 전북도민의 선택을 받아보겠다. 이런 변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답니다. 결국 이게 전북 그 도지사 그게 경선이 불공정 경선의 후유증 아닙니까 이게? 정청래의 책임입니다. 대표로서. 이 말이 많잖아요. 지금도 계속. 결국 안호영 의원도 단식을 했고 단식 농성 10일째 하다가 실려갖고 그 현재는 이원택이죠. 민주당 공천 확정받은 사람이 그 하자가 있는 인간을 사람을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잖아. 수사에 들어가 있잖아. 이원택이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경선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거죠. 김관영이가. 골치 아프겠네요 민주당. 일단 민주당 후보는 이원택이고 안호영 의원은 어쨌든 경선에서 탈락됐고 그래고 단식했고 농성을 했고 지금 병원에 실려갔죠. 그래서 참 골치 아픕니다. 민주당 쪽 입장에서 난감하겠네. 김관영 전북지사가 뭐 때문에 제명됐냐고 하니까 그때 작년 11월 달에 그 어떤 청년 당원들하고 회식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음주를 했겠죠. 술을 먹었겠죠. 청년 당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음주 상태니까 운전을 못 하잖아요. 차를 못 모니까 대리기사비 쪽으로 100만 원을 건넸어요. 이게. 그게 이제 적발이 돼. 그게 문제가 돼갖고, 제명되었습니다. 김관영 지사의 말로는 자기 물론 실수는 인정하는데 어떤 그 젊은 청년 당원들이 이제 혹시 음주운전 할까 싶어서 그 대리기사비로 100만 원을 줬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것도 어쨌든 출마한다니까 무소속 나온다니까 참 골치 아프게 되었습니다. 전북 그 경선이 전북지사 선거가. 그러고 한덕수에 오늘 2심 항소심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있었는데 선고가 났습니다. 항소심 선고가 났어요. 그래서 한덕수는 선처를 호소했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어요. 1심과 같이 1심 원심 그대로 한덕수의 어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은 좀 줄었어요. 8년 정도 깎였는데 1심에서 1심의 그 판사가 그 유명한 참 정의로운 판사, 당당한 판사 이진감 판사가 1심에서 23년형을 선고했죠. 한덕수한테. 참 우리가 그때 참 놀랬죠. 아 진짜 대단하다 이진감 판사. 우리는 전혀 예상 못했죠. 23년까지 준다는 게 참 진짜 대단한 판결을 했죠. 이진감 판사가. 그래서 어쨌든 2심에서 이제 올라갔는데 현재 오늘 그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장은 이성철 판사가 선고를 했습니다. 15년형 1심은 23년이었는데 8년을 깎아주고 15년 때렸어요. 물론 23년보다 많이 이제 깎아줬지만은 그래도 한덕수의 나이를 볼 때는 15년형 이것도 적은 건 아닙니다. 적은 형량은 아니다. 가만 보니까 이게 1심에서 이제 이진감 판사가 워낙 23년을 때려 놓으니까 중형을 때려 놓으니까 그래도 15년형이라고 나온 거예요. 이진감 판사의 공이다. 이것도 어찌 보면은 이제 최종심만 남았네. 대법원 판결만 남았는데 빠져나오기 힘들겠습니다. 1심, 2심 모두 다 중형이 선고됐으니까 대법원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사필 기적이죠. 처벌받아야죠.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은 만큼 그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기회를 받죠.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했잖아요. 내란에 동조하고 윤석열 내란을 사실상 도왔잖아요. 그게 이제 죄로 인정된 겁니다. 1심, 2심이. 그러니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다. 그러니까 이게 중대한 죄를 범한 거예요. 내란의 중요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뭡니까? 내란의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형이 나오는 겁니다. 무거운 죄요 이거.
근데 국무총리로서였던 자기가 직을 걸고 막았어요. 불법계엄이고 계엄을 내릴 상황도 아닌데 그걸 무기인 방조한 거 아닙니까? 도와주고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내란을 도와준 그 행위를 한 거죠. 적극적으로 막고 불법계엄에 대해서 항거하고 저항을 해야 될 인간이 동조하고 그런 인물을 소행한 그런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오늘 5월 7일이니까 오늘 국회에서 개헌 표결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이것도 말이 맞는데 국힘에서는 반대하고 있죠.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아마 통과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국힘에서 반대하면은 200석이 넘어야 되는데 개헌 그 표결은 200석 이상이 나야 되는데 국힘에서 그 찬성을 안 하면은 국힘에서 최소한 10명 이상 15명 이상 이쪽으로 안 넘어오면은 통과가 힘들거든요. 과연 국힘 인간들이 각자의 헌법기관으로서 각자의 판단을 할까 싶습니다. 어쨌든 당론으로서는 이것들이 개헌 반대 당론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개헌도 아니에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5.18 부마항쟁, 5.18 그 광주항쟁과 민주항쟁, 그러고 부마항쟁, 이걸 이제 헌법 전문에 기록하고, 그러고 또 특히 또 의미 있는 거는 계엄 요건을 강화한다. 쉽게 말하면 윤석열이 내란같이 불법 계엄을 못하게 차후에 어떤 대통령이 들어서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윤석열처럼 계엄을 못하게 그 요건을 강화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 것을 반대하고 있어 이 인간들이, 국힘이 계엄의 어떤 내란을 함부로 못하게 더 강화시키는 법안인데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그럼 5.18 이런 건 적어도 찬성했어요, 옛날에. 윤석열도 옛날에 선거 공약으로 5.18 이거는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고 공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반대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어저께인가 아랫게 한 소리 했죠. 왜 이런 걸 반대하냐고. 당연히 이거는 계엄을 어렵게 만드는 거, 당연히 찬성해야 되는 건데 왜 반대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국힘 내에서 잔소리 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들은 진짜 내란 동조 세력 맞아요. 이런 걸 계엄을 못하게 어렵게 만드는 이 법에, 이 헌법을 강화하는 법을 찬성 안 하니까 이것들은 앞으로도 기회 되면은 내란 하겠다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국힘은. 진짜 정당 해산돼야 돼요, 정당 해산. 진짜 국힘은 정당 해산해야 돼요. 백해무익한 정당입니다. 물 한잔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썸네일에 올린 것 같이 효능감 최고, 주가지수 코스피 7천 돌파, 자살률 감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가지수 7천 돌파, 자살률 감소는 이재명 정부의 업적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해낸 성과입니다. 이걸 두 개 올려놨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사실상 이것뿐만 업적이 있는 게 아니죠. 진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시고 1년도 안 된, 1년, 이제 좀 있으면 다 돼 가는데, 6월달 되면은, 1년 다 돼 가죠, 이제. 1년 동안 진짜 수많은 진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최근에 이제 눈에 띄는 게 그 성과가 주가지수 7천 돌파, 자살률 감소. 이겁니다. 이런 실질 성과를 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가. 코스피는 어저께 이제 7천을 돌파했고, 사상 최고치, 꿈의 7천 돌파. 오늘도 보니까 장중 7,400선을 안팎으로 오르내리고 있답니다. 7,400선을. 이것도 사상 최고치 또 기록했어요, 오늘도. 그러고 이제 자살률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3년 만에 감소했고,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통계가 7% 감소됐대요.
자살률이. 전년 2024년 그 통계가 7% 감소, 작년에 전년 대비 7% 감소했고, 실적을 내는 성과를 내잖아요.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는. 다른 정부들은 말로만 헛소리만 하고 공약만 헛공약, 빌공짜 남발하고 결국 지키지 못하는 그런 헛공약만 남발하는 역대 정권들이었는데, 특히 국힘 정권들이 그냥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런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진짜 역대급 실력입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능력을, 이재명 정부의 그 능력과 효능감을. 어제 또 그리고 또 주목되는 거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아마 어떤 주목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어떤 자살률 감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김민석 총리를, 이 자살률 감소에 김민석 국무총리의 공이 컸다 하면서 칭찬을 했어요. 총리를 칭찬하셨다고. 어저께 국무회의에서. 이에 또 이제 총리는, 국무총리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대통령님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자살률 감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자살률 감소가. 그러니까 자기의 공이 아니고 대통령이 이제 국무총리 공이라 칭찬하니까 겸양의 미덕을 발휘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최고 지도자가 자살률에 대한 어떤 대책, 감소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주문하시는 그런 강력한 의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하게 되었다. 대통령의 공으로 돌리는 겁니다. 또 서로가 서로의 공으로 돌리고 있어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특히 20대, 60대에서 그 자살률 감소가 컸답니다. 주목할 사안이죠. 20대, 60대에서 감소가 컸다. 자살률이. 그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하시면서 국무조정실 산하에, 그러니까 국무총리 산하입니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범정부 생명지킴 추진본부를 이끄는 그 김 총리의 대책을 높이 평가하셨다. 그러니까 총리 덕에 이런 성과가 났다. 자살률 감소라는 그런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올간 자살자 수가 100명 이상 감소하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저도 유심히 그걸 지켜봤습니다. 취임 때 초기부터, 취임하고부터 유심히 지켜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그 자살률 감소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냥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그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자살률 1위. 이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이 불명예다. 세계적인 망신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하면서 강력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부 각 기관에.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런, 아까 국무총리도 그런 말을 했지만은, 최고 지도자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자살률을 낮추는 데 대한 어떤 지대한 관심과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국무총리가 그 뜻을, 대통령 뜻을 받들어 갖고 실질적인 일을 해낸 거고, 두 분 다 진짜 따지보면 두 분 다 공이 있는 거죠. 두 분 다 공이 있는 거죠. 그 두 분 때문에 사실상 자살률 감소라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잠시 보면은, 어쨌든 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의 그 케미가 진짜 정말 좋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두 분은 그 대통령 되기 전부터, 정권을 담당하기 전부터, 민주당 당대표 시절부터 케미를 맞춰왔습니다. 두 분이. 그 케미가 진짜 좋았어요. 민주당 시절 때도. 이재명 대통령은 그 당대표였고, 김민석 총리는 수석 최고위원이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도 중요한 직책을 맡았고, 김민석 총리가 그 조기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진짜 두 분이 케미가 좋아요. 오래됐어요, 케미가 좋다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두 분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분이 서로의 능력을 믿고 신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의 김민석 총리에 대한 칭찬이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과거에도 국무총리를 직접 그 공개 석상에서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공개 칭찬하는 일이 왕왕 있었어요. 참 수고한다. 김민석 총리가 진짜 열일하고 있다. 진짜 칭찬한다. 고맙다. 이런 신뢰를 칭찬하고 신뢰를 눈이 왕왕 언급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자살률 이게 감소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고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가 작동된 겁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살률에 관심 가진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자살률을 꺼낸 것 자체를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자살이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심각한 문제를 이 한 해 두 해 최근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자살률이 OECD가 1위라는 거 엄청난 자살자가 나온다는 게 하루 이틀 전에 일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올해 아마 문민정부 이후부터 역대 정권 때부터 이게 시작된 겁니다. 이 자살률이 우리가 엄청 많다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역대 어느 정권도 이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언급 자체도 해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 사람들이.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왜 어떤 그런 걸 엿볼 수 있냐면은 대통령은 산업재해의 어떤 감소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산재에도. 왜 멀쩡하게 아침에 일하러 간 사람이 집에 못 돌아오느냐. 진짜 심각하다. 돈 벌려 살기 위해서 직장에 나갔는데 결국 영원히 못 돌아오는 이런 사태는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게 산재잖아요, 산재. 산재도 우리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그런 불명예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산업재해, 세계 참 1, 2위를 다투는 그런 불명예 국가라고. 이걸 대통령은 인식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건 세계적인 불명예고 수치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산재 예방, 자살률 감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표명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누누이 공부할 때마다 이걸 강조하더라고. 자살률에 대해서도 누누이 강조하고 또 재차 확인 지시하고 산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대통령이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챙기고 하니까 각 부처가 안 따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애민사상이라고 봅니다. 애민사상. 애민사상이 진짜 철저하신 분이다. 진짜 애민사상. 진짜 국민을 사랑한다. 우리 국민, 대한 국민들을. 진짜 애민사상이 진짜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 안전, 목숨 이런 데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국가의 책무가 뭐냐? 정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 안전, 목숨을 지키는 거다. 그런 어떤 확고한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하고 이런 자살률 예방이라든지 산재 감소에도 누누이 강조하고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결국 항상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결국 정치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거다.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게 정치다. 마찬가지죠,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국민 행복 차원에서 이것도 하는 겁니다. 국민의 행복을 지켜야지.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정치가 할 일이다. 자살률이 넘치나고 그런 사회가 결국 그런 사회가 과연 행복한 사회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런 일에 전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한국의 자살률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그 통계를 잠시 보니까 2024년
2024년입니다. 하루 평균 40.6명이 자살했어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40.6명이, 40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을 감행한 겁니다. 2024년입니다, 이 통계가. 그러니까 연간 총, 2024년 연간 총 자살자 수는 14,872명이에요. 14,872명.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응? 이것은 교통사고 사망자의 4배 수준입니다, 4배. OECD 국가 중에서는 1, 2위를 다투는 기록이에요. 진짜 불명예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망신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에서 무슨 선진국을 외치겠어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자살 예방 대책을 정부 각 기관에 주문한 겁니다. 그 성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국민의 생명을 아끼는 그런 대통령입니까? 과연 이런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주가지수, 코스피 지수 7천 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감히,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감히 생각지도 못한, 꿈꾸지도 못한 꿈의 7천을 돌파한 겁니다, 어저께.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이 되기 전에 이룩한 성과입니다. 국힘 쪽 인간들은 이런 엄청난 성과에도 인정 안 하죠. 이런 최고치 경신에도 7천을 돌파해도 이 인간들은 인정 안 해요. 인정하고 싫지, 저거는. 인간들이 아니죠, 이것들은. 내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랑 아무리 상대방, 야당, 경쟁하는 상대 정당이라도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된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국힘이 인기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박수를 못 받는 겁니다. 잘한 거는 잘했다. 못한 거는 못했다.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이재명 정부에서 이룩한 거기 때문에 다른 헛소리하고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잘해서 한 거 아니다. 뭐 반도체 그게 올라가고 호황이라서 된 거다면서 이런 개소리를 찌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힘이 구제불능 정당이라는 겁니다. 찌질한 정당, 비겁한 정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가 7천 돌파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 게 아닙니다. 참 한동훈 같은 인간은 뭐 윤석열이가 집권을 계속했어도 했을 것이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 허황된 말을 짓거리고 있었죠. 짓거리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윤석열이가 해도 있었어도 집권했어도 이렇게 됐다. 진짜 개소리, 헛소리죠. 물론 주가의 반도체 호황이 작용됐지만은 그것도 이재명 정부가 어떤 환경을 안 만들어줬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7천 돌파가 될 수 없어요. 같이 작동한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어떤 주가 안정화 정책, 법 조치,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러고 주가 조작 못하게 김건희처럼 주가 조작해갖고 불로소득 못하게 법으로 막고 제도 정비하고 그런 게 통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의 어떤 정치적인 안정이 또 한몫한 거죠. 그 계엄의 불안한 윤석열의 그 불법 계엄의 그 혼란과 불안을 정리하고 이재명 정부 탄생하면서 정치적으로 안정됐고 그런 게 평가를 받은 거예요. 주가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안정도 있어야 되고, 그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안정. 결국 주가가 뭡니까? 경제에 대한 평가잖아요. 경제에 대한. 그 나라 경제의 전망, 미래에 대한 평가가 주가로 나타나는 겁니다. 정치적 안정을 이루니까 주가도 같이 오르는 거예요. 윤석열을 계속 집권했다. 가면 폭망이지, 폭망.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 이 한동훈 이 인간아, 이 썩은 인간아. 만약 윤석열이 계속 집권해서
주가는 주가대로 폭망, 경제는 완전히 폭망, IMF 구제금융 위기까지 갔을 거예요. 천만다행이었지. 이재명 대통령이, 응?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것이 천만다행이 나라를 구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김건희 같이 그 주가 조작을 해도 처벌을 안 했잖아요, 이 인간들이. 응? 윤석열 정권에서는 검찰 새끼들이 봐줬잖아요. 완전히 뭐 덮어줬잖아요. 수사 제대로 했습니까? 응? 그래 놓고 무슨 윤석열 정권이 계속되면은 주가가 올라, 이 인간아. 주가 조작을 한, 응? 사람이 버젓이, 응? 활기치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무슨 주가가 올라, 이 사람아.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해야 하잖아요. 주가 조작을 하면은, 만약 걸리면 3대가 멸망하게 만들겠다. 집안 전체가 풍지박산 나게 만들 정도의 어떤 처벌을 하겠다는 식으로 언제나 강조하시잖아요. 몇 번이나 강조했어, 이걸. 김건희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어떤 주가 조작에 대한 강력한, 주가 조작에 어떤 강력한 처벌 의지가 이재명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국내 투자자들도. 그러니까 이 주가 지수 고스피 7점 돌파도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해박한 전문성과 판단력과 강한 실행력이 작동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같이 오르는 겁니다. 그 중동 정령에 있던 와중 아닙니까? 지금 또 세계 정세가 혼미하고 예측불허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불안정 속에서 세계 정세 불안정 속에서 이렇게 실적을 올리고 주가가 이렇게 뛰어오르고 경제에 어떤 그래도 선망하고 있는 것은 능력이에요, 능력. 이재명 대통령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훌륭한 판단력과 강한 실행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뭐 주가 지수가 오르면 일반 국민들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소리도 하는 인간들이 있던데, 그것도 개소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가 지수가 오르면은 대한민국 국부 전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국부 양이 엄청나게 국부 나라의 부가 같이 정대되는 겁니다. 일반 국민이 혜택이 없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 바람에 국민연금 있잖아요. 국민연금 고갈도 연장되고 있어요. 국민연금 고갈도 연장되고 있다니까. 그게 일반 국민한테 혜택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깎아내리는 척, 주가 올라봐도 일반 국민은 전혀 관계없다, 혜택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인간들 보면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게. 대통령이 뭐 때문에 주가를 정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우리의 경제 수준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그 주식이 저평가됐다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저평가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주가가 5천, 6천, 7천을 돌파하고 있는데도 아직 우리나라의 주식은 제대로 평가 못 받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더 올라야 된다는 거죠, 더. 이 7천에 만족하지 않고 더 올라야 된다는 이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주식을 왜 자꾸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나라가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도 있잖아요. 모든 돈이 있으면 부동산에 투자하잖아. 그러니까 집값은 뛰어오르고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난리 구사 아닙니까? 양극화는 심화되고 지방과 서울의 격차는 커지고 그걸 없애는데도 주가가 올라야 부동산 공화국이 해소되는 겁니다.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을 주식으로 투자로 유도하는 거죠. 건전한 투자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식에 투자를 많이 들어오면은 그만큼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투자금이 들어오니까 부동산 공학 오면도 벗어나고 얼마나 좋아요. 물론 명함이 있겠죠. 뭐 주식이 오른다고 뭐 모든 경제가 회복되고 그런 건 아니죠. 당장 시간이 필요하죠. 아직까지 뭐 골목 상권 경기는 침체되어 있어요. 워낙 세계 경제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유가도 오르고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또 이재명 정부에서 뭡니까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지금 지원하고 있고 죽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그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하는 거지. 해보는 국민을 어떤 경제를 좀 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런 우리가 어떤 이재명 정부 실적을 볼 때, 성과를 볼 때 기대하는 거죠. 아직 지금 1년 안 됐잖아요. 얼마든지 희망이 보이는 거지.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하는 걸 보면은 믿음이 가는 거죠. 당장 완전하게 뭐 경기 회복은 시간이 걸리지만은 서서히 뭔가 경기 회복도 앞으로 중동 정쟁이 어떤 완전히 종식되고 그러려면 다시 또 경기도 살아나고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런 능력을 또 갖고 있고요. 이재명 정부는 과거에 흐물흐물하고 능력 없는 정부가 아닙니다. 진짜 능력 있고 효능감 있는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한 실질적 성과를 내는 이재명 정부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재명 대통령 파이팅, 김민석 총리 파이팅, 이재명 국민 주권정부 파이팅입니다. 이상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억수로 봅니다. 또 기온이 또 쌀쌀해지고 갑자기 또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온 일교차가 심합니다. 요즘. 어쨌든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다음 방송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